구할 수 없는 상태고 내일도 한정 수량으로 딱 그 하나이당 2박스 정도로만 구매가 가능한데 저번에도 그런 식으로 오픈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5분 만에 거의 품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일도 아마 빠르게 구매를 하지 않으시면은 빠르게 품절이 돼서 또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탑쉐이프 또한 6월에 출시가 될 예정이죠. 근데 지금 이제 뭐 어디서 또 이렇게 구하시고 해외에서 또 가져오시고 하셔서 먼저 선체험을 하실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남편도 지금 탑쉐이프를 드시고 있고요. 근데 확실히 탑쉐이프의 후기가 지금 엄청납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고 그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간 해독, 우리가 간을 회복시킨다 라고 혹시 저거 영상 네 감사합니다. 저 간 해독의 중요성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다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영양제들은 안 먹어도 우리 술 많이 드시는 분들 밀크시슬은 무조건 챙겨 드시죠. 그리고 우리 탑쉐이프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다이어트 할 때 식욕이 안 잡아져서 이 식욕이 자꾸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탑쉐이프를 보고 식욕을 억제해준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탑쉐이프와 디드링크가 처음 출시가 됐을 때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어요. 우리가 독일 PM 3종 세트만으로도 너무 많은 효과들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3종만으로도 살이 빠지시는 분들은 또 빠지셨고 막 여기 안 좋다 저기 안 좋다 하는 분들 좋아지신 분들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아는 PM을 창립하신 롤프 소르그 회장님은 다른 회사들과 대체가 가능한 비교가 가능한 제품은 절대 만들지 않으세요. 무조건 독보적이고 대체가 불가능한 제품들만 만드시거든요. 근데 3종이 너무 아직도 압도적인데 탑쉐이프랑 디드링크를 왜 출시를 했을까? 저는 의문점을 가졌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탑쉐이프랑 디드링크를 최근에 여러 번 강의를 하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서치를 많이 했거든요. 정보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제서야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야 제가 이게 이런 역할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출시가 되었구나. 3종이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제품들이구나 라는 거를 더 확실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탑쉐이프와 디드링크 강의를 듣고 나시면은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아마 이 회사가 정말 대충 만들지 않는다, 계획 없이 제품을 출시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탑쉐이프 6월 출시라고 저희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탑쉐이프가 처음 이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천연 식욕 억제제로 이제 그 소문이 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입 터짐이나 이런 게 너무 자주 일어나고 다이어트 할 때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 식욕이 조절이 안 되니까 매번 실패하고 요요가 오고 이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세요. 식욕은 억제될지언정 부작용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만 살 빼고 예뻐지려고 다이어트 약 먹는 거 아니잖아요. 먹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 평생 먹을 수 없잖아요, 약은. 근데 이 약을 끊어버리면 다시 요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전보다 내 몸은 더 망가진 상태로 요요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연인데 식욕을 억제해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사장님들께서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우리 다이어트 왜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날씬해지려고? 예뻐지려고? 맞아요 사장님. 건강이 포커스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일단 몸 자체가 건강해지면은 다이어트는 기본으로 되는 거거든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살이 막 찌는 체질이 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식습관들로 인해서 우리는 건강이 망가지면서 살이 찌는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의 시스템들이 망가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다이어트는 결정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대사증후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우리 몸이 소화가 이루어지고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대사라고 합니다. 이 대사증후군이란 거는 음식물을 우리가 섭취를 하고 분해, 합성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생성해주고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물질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주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대사 기능이라고 해요. 그리고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경우 그 경우에는 대사 증후군이 생겼다라고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거냐라고 봤더니 너무 잘 아시는, 너무 얘기들 많이 들으시는 운동 부족, 그리고 식습관, 우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위주 식사, 그리고 야식 먹고 우리 배달 음식 맨날 먹죠. 그리고 술 자주 드시는 분들은 저녁에 늦게까지 안주와 술을 함께 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습관도 굉장히 불규칙하다라는 점, 그리고 생활 패턴 같은 경우에는 수면 부족 혹은 스트레스가 포함이 됩니다. 근데 수면 부족이라는 게 막 3-4시간 맨날 자고 이런 거 말고 우리 규칙적인 시간에 잠을 잔다라고, 그 잠을 자야 이 건강의 밸런스가 맞춰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맨날 자는 시간 불규칙하지 않나요? 어떨 때는 새벽에 자고, 어떨 때는 또 너무 일찍 자고, 어떨 때는 10시, 11시에 자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 놓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분들 없죠? 매 순간 스트레스죠. 그래서 이러한 생활 패턴 요인으로도 이 대사증후군이 생길 수 있고요. 특히나 흡연, 음주. 흡연, 음주. 흡연은 안 하시는 분들 계셔도 음주는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음주 안 하시는 분들 계셔도 흡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일 최악인 거는 흡연과 음주를 함께 하는 경우겠죠. 완전 난리가 납니다, 몸에서. 그럼 제가 좀 어려운 걸 들고 왔어요. 이 대사라는 거, 저는 솔직히 이 대사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건지 잘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말로만 대사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이 대사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우리 몸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가 아니기에 사장님들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는 음식물을 섭취를 해요. 섭취를 했을 때 입을 통해서 위에서 세척과 이 음식물들이 크잖아요. 잘게 분쇄가 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소장에서 영양소가 흡수가 되고, 대장에서는 쓰레기가 건조가 되고, 그리고 이 소장과 대장에서 독소와 함께 영양소를 간으로 보내주고요. 그러면 간에서는 이 영양소들을 분해를 시켜주거든요. 분해를 시켜서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얘네가 이 간으로 가면서 다른 영양소로 변환이 돼요. 변환이 되면서 그 변환된 영양소들이 혈액을 타고 심장으로 가서 온몸을 돌게 됩니다. 돌면서 세포로 들어가요. 세포로 가서 이제 우리 너무 이제 사업하시고 계신 사장님들은 잘 아시듯이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단위까지 들어가서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대사 과정을 딱 봤을 때 우리 몸에 안 거치는 곳이 없죠. 안 거치는 곳이 없어요. 세포로 갔다가 독소, 노폐물은 다시 간으로 가서 간이 또 어떤 걸 해줘요? 독소를 또 해독을 시켜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노폐물 및 당분 이런 것들은 신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네가 또 우리 소변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원리가 잘 작동을 하면은 우리 몸은 살이 찌지 않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대사라는 게 살이 찌지 않게 우리 몸의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다.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입을 통해서 밥을 먹게 되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겠죠. 먹었을 때 간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럼 간에서 이 영양소들이 분해가 돼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그리고 지방은 지방산, 글리세롤로 변환이 되게 돼요. 조금 어렵죠? 근데 이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글리세롤, 얘네가 중요한데, 얘네가 이제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필요한 세포들한테 적절하게 이 세포들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포도당은 세포로 들어가려면 유일하게 인슐린이 필요하다고 해요. 인슐린이 어떤 거냐면,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 문을 열어야 된대요. 근데 이 문을 열어주는 그 키, 열쇠가 인슐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이렇게 막 간에서 아까 대사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인슐린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그 인슐린이 세포 문을 열어줘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쓰고 남은 영양소들이 남게 돼요. 그 쓰고 남은 영양소들은 우리 혈액에 막 돌아다닌대요. 혈액에 계속 못 쓰고 남은 영양분들이 돌아다니는데 얘네가 지방세포로 변환이 된대요. 근데 이 지방세포
분산이 돼서 지방세포라고 하면 우리 되게 나쁜 세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지방세포가 적정량이 있으면은 이 지방세포가 우리 몸에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렙틴이 어떤 호르몬이냐면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아, 나 배불러 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몸에서 배부르다 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렙틴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렙틴 호르몬은 지방세포에서 나오고, 이 렙틴이 또 혈액을 타고 올라가면서 뇌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너 이제 배부르니까 밥 먹지 마 라고. 근데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대사가 망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사는 왜 망가지는지 제가 그것도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왜 대사가 망가지는 거야? 그건 바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위주의 식사를 하면 그렇대요. 비타민, 미네랄, 우리 5대 영양소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탄단지, 그리고 무기질, 하나 뭐였지? 비타민, 네. 이렇게 5대 영양소가 있는 건데, 이 5대 영양소를 우리가 골고루 먹어주지 않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위주의 식습관을 가지다 보면 우리 몸에서는 밸런스가 깨진대요. 필요한 영양분을 받지 못하니까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거고,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가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이 어떻게 그걸 뭐라고 식단이라고 하죠. 그거를 어떻게 영양 밸런스를 맞춰야 되냐면, 탄수화물이 30, 그리고 단백질, 지방 20%, 비타민, 무기질을 거의 50% 비중으로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안 그렇죠, 근데 우리. 탄단지가 거의 99.9%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원리로 인해서 우리 몸의 대사가 망가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아까 포도당이 세포로 유입이 되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사가 망가지면은 이 문이 엄청 뻑뻑해진대요. 문이 잘 안 열린대요. 그래서 인슐린 입장에서는 문을 자꾸 열려고 하면 안 열려, 이 문이. 그러니까 어때요? 더 생기겠죠, 인슐린이.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인슐린이 계속 이상하게 많이 생기는데 얘네가 자꾸 문을 열려고 문이 안 열려요. 그럼 세포 입장에서는 어때요? 영양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영양소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세포 입장에서는 너 왜 자꾸 나한테 밥을 안 줘? 그래가지고 우리는 밥을 먹었는데도 계속 배가 고프죠. 입이 심심하죠. 뭐가 자꾸 땡기죠. 그게 바로 이 여기까지 영양소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인슐린 저항성. 근데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돼가지고 이 문을 못 열고 나와야 할 때 안 나오고 안 나와야 할 때 나오고, 이런 원리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인슐린이 저항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가 많이 생성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렙틴이 아까 뭐라고 했죠? 나 배불러 라고 말해주는 호르몬이라고 했죠. 이 렙틴이 분비를 저하시킨대요. 그래서 우리 몸 입장에서는 먹어도 계속 배가 안 부른 거예요. 계속 음식이 들어가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가 아까 세포 단위로 계속 영양소가 들어가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못 쓰고 남은 것들은 혈관에 이렇게 둥실둥실 남다가 지방세포로 바뀐다고 했어요. 근데 흡수가 안 됐으니까 평소보다, 그 전보다, 우리가 건강했을 때보다 혈액에 남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지방세포도 너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방이 계속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악순환인 거죠. 머리에서는 자꾸 먹으라고 하고, 세포는 자꾸 영양소 못 받았다 하고, 배부르는 호르몬은 자꾸 저하가 되고, 이러니까 이 모든 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방세포는 계속 축적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방이 계속 축적되면서 생기는 게 뭘까요? 내장지방이겠죠. 너무 무서워요, 내장지방. 이 내장지방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 늘 나의 단짝 친구처럼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내 몸을 보호해주는 지방이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내장지방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 내장지방이라는 게 우리 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얘네가 장기 곳곳에 있잖아요. 지금은 뭐 대장, 소장 이런 데에만 이렇게 내장지방이 쌓여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혈관을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심장이랑 뭐 간이랑 심장 뭐 이런 데 다 들러붙는데요. 장기들한테 다 이렇게 끼어서 들러붙어 있는 게 내장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현대사회의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식습관으로 망가진 대사는 지방을 계속해서 축적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내장지방이 생기는데, 이 내장지방이 왜 위험하냐? 얘네가 바로 염증 공장입니다. 염증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독소도 계속 뿜어내요, 얘네가. 엄청 위험한 건데,
이 염증이라는 게 이 지방이 뿜어내는 이 염증이 우리 혈관을 타고 막 돌아다니는데 이 염증이라는 게 굉장히 미세한 유리 알 같다고 해요. 그래서 이 유리 조각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혈관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거에서 우리 염증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녀요. 근데 유리 조각이라고 했어요. 혈관 내벽을 막 끓는 거예요. 얘네가. 그러면 혈관 내벽에서는 어때요? 피가 나겠죠. 출혈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렇게 우리가 상처가 나면 이렇게 딱지를 싹 덮어주는 거. 그게 혈소판이죠. 혈소판이 이 혈관 내벽에 가서 이렇게 겹을 싹 쌓아줘요. 근데 그 혈소판이 굉장히 끈적끈적한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까 혈관으로 지방이 막 둥실둥실 중성지방 떠다닌다고 했죠. 그럼 끈적끈적한 혈소판이 있어요?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붙죠. 그러면서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막히게 되었을 때 이제 나타나는 게 심혈관 질환. 근데 이게 뇌 쪽으로 이렇게 막히게 되면은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무섭죠? 혈관 관리 잘 해야겠죠? 이렇게 내장지방은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히나 암도 발병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우리가 대사는 단일한 질병이 아니라 유전적 소인도 있어요. 나의 유전적으로 이제 그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나의 내력으로 뭔가 고혈압이나 뭐 당뇨 이런 거 있으신 분들 있으면 유전적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인자, 나의 생활 습관, 식습관이 더해져서 발생하는 포괄적인 질병이에요. 포괄적인. 그래서 각종 암의 발생과 사망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그 대사 과정들 봤었죠. 우리 몸의 장기를 다 통틀어서 대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암은 뭐예요? 세포가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바뀌면서 암세포가 생기는 거죠. 얘네도 결국 세포인 거예요. 세포가 비정상적이면서 이제 그게 어느 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암이 대장암이 될 수 있고 위암이 될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사 증후군이 있다고 해서 뭔가 한 가지 암만 걸린다 아니에요. 다 걸릴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근데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제가 하나 가져왔거든요. 내장지방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당뇨 뭐 이런 거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혈관을 어떻게 공격을 하는 건지, 그거를 짧은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고 다음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모두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내장지방은 그냥 뱃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장지방은 염증 폭탄이다라고 하면서 이 만병의 근원인데요. 실제로 4만 명을 대상으로 50일간 추적 관찰을 해봤는데요. 허리 둘레가 증가할수록 이 내장암의 위험은 21%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허리 둘레가 두치듯 커질 때마다 유방암의 발병률이 77%까지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장지방은 당뇨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내장지방이 증가할 때마다 남성은 당뇨병 발생 위험이 2배 증가하고요. 여성은 무려 1배. 저도 지금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 내장지방이 이렇게까지 무서운 건지. 근데 좀 다이어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정말 시한식처럼 굉장히 위험한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종의 염증이 가득 찬 뱃살처럼 안에 뭔가 가득 차 있는 제가 이제 풍선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걸 염증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장지방. 내장지방이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은 이 내장지방에 이제 가득 차 있던 염증 덩어리가 지금처럼 이제 내장을 벗어나서 몸 곳곳에 이제 돌아다니게 되면 그렇죠. 혈관벽을 막고 혈관을 빡빡하게 만들어서 결국 이제 고혈압을 만드는 거고요. 뇌로 가게 되면 뇌경색, 뇌졸중, 그리고 전반적으로 염증이 쌓이게 되면 치매랑도 연관이 있어요.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사망 원인을 보시면은 1위가 암이고 2위가 심장질환, 4위가 뇌혈관 질환이에요. 근데 여기서 3위가 폐렴으로 있죠. 사실 일반 사람들 폐렴 안 걸리거든요. 근데 보통 폐렴으로 사망을 하시는 그 원인, 어떤 분들이 사망을 하시냐, 이미 몸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 거의 항암하고 계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거의 합병증처럼 폐렴에 걸리시면서 사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지금 보시면은 거의 고혈압, 당뇨, 알츠하이머, 뇌혈관, 폐렴, 심장질환, 그리고 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모든 것들이랑 연관성이 있죠.
굉장히 위험하고요. 지금 시기별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2021년까지의 자료거든요. 근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고 지금도 아마 이 숫자보다 엄청 많이 늘어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아셔야 되고 우리가 지방은 이렇게 위험한 거다. 우리 몸은 건강을 챙겨야 된다. 이걸 챙기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것들에 노출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사장님들 표정이 너무 심각하세요. 너무 심각하세요. 이제 저는 이 내장지방의 무서움만 알려드리려고 강의를 한 건 아니었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초반에 조금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린 거고요. 왜냐면 우리 건강해야 되잖아요. 아프면 안 되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 탑쉐이프 같은 경우 이 탑쉐이프가 우리 그 전에 있던 그런 지방들을 빠르게 태워주고 그리고 아까 제가 나 배불러 라고 얘기해주는 배부름 호르몬 렙틴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요 성분들이거든요. 비오틴, 아연, 칼슘. 비오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다이어트 약을 드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휴약기를 가지고 탈모가 온다고 해요. 근데 이 탈모,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탈모가 올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비오틴은 탈모를 방지해주고 그리고 지방을 빠르게 태워줍니다. 태워주고 지방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아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사가 망가지신 분들이 살이 찌겠죠. 근데 살이 찌신 분들이 뭘 찾으실까요? 탑쉐이프를 찾으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어때요? 이미 건강 밸런스가 다 망가진 상태죠. 그래서 면역력도 굉장히 약해요. 몸에서 자꾸 에너지가 안 나잖아요. 근데 이 아연이 면역력을 또 강화시켜주고 우리 대사, 망가진 대사를 또 원활하게 해주고 배부름 호르몬인 렙틴을 분비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칼슘,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칼슘 굉장히 중요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나는 진짜 다이어트 식품 열심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살이 왜 안 빠져? 라고 하시는 분들 칼슘 먹는지 체크해봐야 돼요. 칼슘이 몸에 부족하면은 살이 안 빠져요. 근데 이 탑쉐이프 안에는 칼슘도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칼슘 같은 경우에는 신진대사 작용을 도와주고 지방이 몸에 축적되는 거를 감소시켜줘요. 그리고 얘 또한 배부름 호르몬인 렙틴을 또 분비를 시켜주면서 이 탑쉐이프만 드셔도 굉장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또 다른 원료들로는 이렇게 천연 성분들로만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쇠비름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지방이 뭘 뿜어낸다 했어요? 염증과 독소. 우리 몸에 염증과 독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기 들어있는 이 천연 식품들이 다 항산화, 항염증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심혈관 건강을 개선시켜주고 가장 중요한 지방 축적을 방지 그리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고 장 건강도 개선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혈당 조절, 면역력 강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주는데 여기 쭉 보시면은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전부 지방을 또 연소시켜주고 식욕을 억제시켜주고 항산화 그리고 노화 방지, 세포 손상 예방 이런 것들 에너지를 해주고 변비 예방, 면역력 강화 얘네도 혈당 상승 억제, 지방 축적 억제, 혈당 수치를 또 조절해주고 면역력 강화, 간 기능 개선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지방 연소 촉진, 식사 후 혈당 상승을 또 억제시켜줍니다. 그리고 인슐린 아까 저항성이 있으면은 어떻다고 했죠? 포도당이 내 세포 안으로 못 들어온다. 근데 얘네는 인슐린은 또 개선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렇게 혈압 조절과 간 기능 개선 보고 인슐린 민감성을 또 개선해주고요. 항암 효과, 장 건강, 항염증, 항산화, 간 기능 개선, 간, 장 그리고 인슐린 이 모든 것들에 다 영향을 끼쳐주는 거예요. 이 탑쉐이크가. 그래서 이 탑쉐이크는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얘네를 먹었을 때 식욕을 억제시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식욕을 조절시켜주는 거예요. 조절. 우리 그전에 계속 조절이 안 됐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니까 내가 당연히 느껴야 할 배부름을 느끼는 거고 내가 당연히 그만둬야 할 숟가락을 내려놓게 되는 거. 내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탑쉐이프의 임상 데이터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음식 섭취 조절 가능 및 과식 방지로 87% 그리고 포만감 증가 및 간식 섭취
감소로 88%, 식욕 감소 및 식습관 개선으로 86%. 여기 억제시켜준다는 말 단 하나도 없어요. 조절시켜주고 섭취를 감소시켜주고요. 식욕을 감소시켜주고 식습관을 또 개선을 해준대요. 건강한 음식만 땡기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탑쉐이크는 천연 식품들이 여러분들의 대사를 정상적으로 되돌려주면서 비정상적이었던 인슐린은 정상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식욕이 억제가 되는 게 아니라 조절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소화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활하게 해주고 지방을 축적되지 않게 하고 지방을 빠르게 태워줍니다. 거기다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까지 조절을 도와주고요. 탑쉐이크는 그저 저는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라 대사를 원래대로 돌려주는 건강 기능 식품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다이어트 약들이 여기 보시면 임상 데이터가 아까 87%, 88%, 86%였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약들이 체중 감량을 시켜주고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그 데이터라고 하죠. 연구 결과가 거의 80% 이상이라고 해요. 근데 걔는 약이죠. 약인데 80% 이상이에요. 근데 얘는 천연 건강식품이죠. 천연식품으로 이루어진. 근데 이런 식품이 80%가 넘는다? 내 몸이 건강해지면서 이렇게 식욕 조절해주고 하는 이 임상 데이터가 80%가 넘는다? 그 결과물이? 그럼 이거 엄청난 겁니다. 약을 뛰어넘는 천연식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저희 다음은 디드링크예요. 우리 아까 대사 과정, 이 모든 것들은 이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죠?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했어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전부 간으로 총집합을 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이 간이 정확히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간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디드링크는 디톡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디드링크라고 하고, 우리 보통 간 영양제라고 하면은 1년 365일 계속 먹어야 되고 간이 좀 많이 안 좋고 조금 케어가 더 필요하다 하면 병원 가서 우루땡 처방받죠. 그거 처방받는데 사실 그것도 용량이 높은 거는 병원 가서만 처방을 해줘요. 왜 그럴까요?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의사가 처방을 해줘야 하는 용량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디드링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딱 2번만 드시면 돼요. 2주만 드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가격이면 저는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요. 밀크시슬도 웬만하게 효과 있는 것들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걸 1년 365일 계속 먹는 게 아니라 디드링크는 1년에 딱 2번, 6개월에 한 번씩 14일만 드셔주시면은 간 회복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강식품이다. 그럼 간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대사 우리 공부했었죠. 대사가 이제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 과정에 아까 간이 관여를 했어요. 그래서 얘네가 아까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글리세롤로 변환을 시켜줬죠. 걔네가 또 에너지를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이 간에서 에너지를 또 저장을 해놓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필요할 때 간에서 너 에너지 필요하구나, 내가 에너지 보내줄게 하면서 여기 저장돼 있던 에너지를 거기로 보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해독작용, 화학물질을 인체에 해가 없는 물질로 변환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사실 이렇게 평소에 그냥 일상생활을 보내다 보면은 내가 화학물질을 접할 리가 뭐가 있지? 이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평소에 먹는 술, 그리고 우리가 맨날 먹고 있는 음식들, 그 모든 것들에는 전부 독성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기를 이렇게 맡고 있잖아요. 이런 공기 중에도 미세먼지, 요즘 있죠? 걔네도 다 독성이에요. 그 독성들이 들어오면서 간에서 해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 무해하게 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해독작용은 저희 약 먹죠. 약 먹으면 그 약에도 독성이 있거든요. 그럼 걔네가 들어오면서 간에서 또 해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 합성, 혈액 응고에 필요한 단백질 생성과 면역 반응에 필요한 단백질 생성으로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단백질이 근육에만 쓰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혈액 응고랑 면역 반응에도 이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담즙 생성, 우리 담즙 아마 여기 그 PM 사업을 하고 계신 사장님들은 담즙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방을 소화시키고 흡수하고 우리 몸의 70% 이상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근데 우리가 기름기 있는 것들을 먹게 되면은 이 기름과 우리의 몸 수분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유화작용을 시켜주는 게 바로 담즙이에요. 이 담즙이 없으면 지방은 소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담즙 생성을 간에서 또 해주면서 굉장히 중요한 소화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을 약화시키는 원인 목이 맥이네요. 물만 마실게요. 너무 열정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간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는 우리 아까 대사를 망가뜨리는 요인들이랑도 똑같아요. 과도한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고 수면 부족 그리고 과로 근육을 많이 쓰는 약간 단백질의 합성을 도와준다고 했죠. 그래서 근육을 많이 쓰는 일 그리고 스트레스, 눈을 많이 쓰는 일, 간과 눈은 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음주, 각종 건강식품인 약물 오남용. 우리가 아까 해독 작용을 할 때 약물에도 다 독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 건강식품을 먹었을 때도 지금 우리 PM식품 같은 경우에는 마시잖아요. 근데 다른 건강식품들은 다 알약, 태블릿, 캡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걔네가 만들어질 때 간에서 한번 해독할 거를 생각하고 만든대요. 그럼 간이 일을 하는 거를 이미 생각을 하고 간에서 이걸 다 해독해주겠지 하면서 캡슐, 알약, 태블릿 이런 형태로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은 우리가 그런 건강해지려고 먹었던 거, 비타민들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도 간은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음주하시는 분들 술 먹고 나면은 아니 왜 찔려하세요? 방금 뜨끔하셨어. 음주하시는 분들 술 자체가 이미 독성이 있잖아요. 이 술이 분해가 되려면 이미 간이 일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 술 드신 분들 뭐 먹어요? 안주. 안주 말고 또 뭐 먹죠? 술 말리게 돼요. 그쵸? 숙취 해소제, 컨디션. 걔네들도 간에 무리를 줍니다. 이미 술이 한번 들어가서 독성을 만들어내고 걔네는 막 분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막 헛개차 마시고 컨디션 파워 마시고 막 이런 거 먹잖아. 숙취 해소제. 그러면은 간이 또 일을 하는데 나 지금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막 들이분대 막 그러면서 엄청 해독을 한대요. 그래서 술 드시고 나서 숙취 해소제 드시는 거는 간한테 너무너무 잘못된 일이다. 리스토레이트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침묵의 간, 우리가 간은 신경이 하나도 없대요. 없어서 70% 이상이 망가지더라도 우리는 간이 망가진지 모르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침묵의 간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래서 간이 건강의 위험성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간에 신경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우리 하는 역할 많잖아요. 막 소화시켜주고 독소 배출해주고 분해해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족족 복통에 시달릴 거예요. 신경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서 그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해요. 이 간이라는 게. 근데 이 침묵의 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치료 시기를 놓쳐버려요.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고 이미 증상이 나오고 뭔가 이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는 늦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암 종류별로 사망 순위가 1위가 폐암, 2위 간암, 3위가 대장암, 4위 위암, 5위가 췌장암이에요. 근데 간암은 2위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암이거든요. 문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내가 아픈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우리 아프면 어때요? 일 못하죠. 일 못하는데 간암은 치료 비용이 1위예요. 돈이 제일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간의 중요성, 이 간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은 여러모로 마음이 아플 일도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인 증상이나 뭐 아픈 거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이 간의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면은 간에서는 자꾸 신호를 보내게 돼요. 신호를 보내는 게 바로 지속적인 피로감, 계속 피로하고요. 이유 없이 피부가 막 가려워요. 계속. 피부가 계속 가렵습니다. 그리고 이유 모를 근육통, 우리 단백질 아까 합성해준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유 모를 근육통이 계속 느껴지고, 황달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얼굴에
털이 노랗게 되는 거, 그리고 정신적 변화. 이 간에서는 호르몬도 굉장히 많은 관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간이 안 좋아지게 되면 괜시 우울하고 모두 다 만족이 안 되고 힘이 없고 그런 정신적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혈액 응고 단백질 합성에도 도움을 준다고 했죠. 출혈이 안 멈춰요. 이유 없이 멍이 너무 자주 들고 피가 한 번 났나 피가 잘 안 멎어 하시는 분들 간 건강 안 좋으신 거예요. 이거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내장 지방 나왔었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던. 근데 이 내장 지방 너무 위험한 거라서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내장 지방은 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이 악순환을 잘 봐야 돼요. 우리 내장 지방이 계속 축적이 되죠. 그럼 이 지방이 어디에 계속 쌓이겠어요? 이 지방이 간에 계속 쌓이겠죠. 쌓이면서 간 기능은 저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슐린 신호 체계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배웠죠?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을 시키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다 보니까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요? 식욕이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먹죠. 내장지방 또 축적돼요. 그럼 간 기능 계속 저하되겠죠? 이게 악순환의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장 지방이 축적되면서 지방간, 그리고 간 기능이 저하되면서 대사가 고장이 나고 해독이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인슐린 신호체계 이상이 되면서 혈당 조절이 불가능하게 되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을 시키면서 체중 증가, 계속해서 체중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계속 먹으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되고 내 몸의 대사 시스템은 이미 다 망가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 이 모든 고리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 이 원리를 이해하면은 굉장히 살 빼기 쉬울 것 같지 않아요? 이 대사를 제대로 잡아주고 영양소 잘 넣어주고 간 해독과 그리고 탑쉐이프를 통해서 지방을 잘 태워주면 대사 시스템만 원활하게 만들어주면은 이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디드링크 같은 경우에는 체내 깊숙이 자리 잡은 독소와 중금속을 배출을 시켜주고 간, 신장, 폐, 장 기능이 회복되고 개선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어서 노폐물 배출에 굉장히 탁월해지고 체중 감소는 물론 우리 내장지방과의 이제 인연을 끊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중 감소는 물론 피부와 신체 및 정신 건강이 향상을 시켜주는 게 바로 이 디드링크입니다. 먹었을 때 이 디드링크를 먹었을 때 간이 하는 이 역할들을 얘네가 대신 해준다 이 말이 아니라 간이 원래 해야 할 이 일들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떼끼고 아팠던 이 간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 기능을 정상화를 시켜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드링크에 들어있는 이제 그 성분들을 보면은 농축제 구화가 이제 장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변의 수분 함량을 정상화시켜주고요. 배출에 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항산화 물질 함량, 항알러지, 항당뇨, 알레르기 완화에 도움을 주고요. 아연, 여기도 아연이 들어있어요. 해초 분말, 체내 유해 물질을 흡착하고 배출시켜주는 거. 브로콜리 추출 분말,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항암, 인지 기능, 향상을 해주고 해독, 암 예방, 뇌 건강, 우울증 완화. 그리고 강황도 우리 좋은 거 너무 알고 계시죠? 근데 강황도 우리가 음식으로 먹거나 가루로 먹거나 그리고 카레에도 강황 들어있죠. 근데 우리가 그걸로 먹었을 때 이 강황이랑 밀크시슬 그리고 오메가 같은 이런 것들은 몸에서 흡수가 진짜 안 된대요. 너무 지용성이라서 흡수가 되는 게 진짜 한 줄이 짝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루로 먹고 다른 강황으로 생으로 먹고 갈아서 먹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 간한테 힘들게 하는 행동들이었다. 근데 우리 디드링크에 들어있는 이 강황, 우리 PM 제품은 간에 쓰지 않죠. 이건 뒤쪽에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강황이 들어있고 주석상 콜린, 간에서 지방 분해를 촉진시켜줍니다. 이 디드링크와 탑쉐이크는 지방을 촉진시켜주고 혈액을 또 더 맑게 해주고 그리고 손상된 세포를 또 정상으로 만들어주고 장 기능, 배출 이런 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기 밀크시슬도 들어있죠. 근데 이 밀크시슬,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아까
우리가 좋아지려고 먹었던 그런 영양분들이 간한테 결국에는 무리를 준다고 했었잖아요. 그건 바로 이 대사 과정. 아까 우리 열심히 봤던,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던 대사 과정을 이해를 하시면은 간에 무리를 주지 않구나, PM 식품은. 이거를 바로 아실 수 있거든요. 일반 식품들은 알약, 캡슐, 태블릿 형태로 되어 있죠.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들도 비타민 B와 C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지용성이에요. 근데 걔네가 먹게 되었을 때 간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간에서는 무리를 닫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우리는 보통 위, 장,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위가 안 좋으면 위에서 한번 영양소들이 배출이 되고요. 내 몸에 맞지 않는 영양소 이러면서 몸에서 거부를 해요. 그리고 장이 안 좋잖아요. 그럼 장에서도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간이 안 좋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영양소들을 에너지로 만들 수도 없고 분해도 못하고 뭐 독소 이런 거 해도 아무것도 못하겠죠. 배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먹었던 그런 영양제들, 건강식품들을 결국에는 간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었는데 PM식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시는 형태로 되어 있죠. 물 분자보다 더 작게 쪼개어서 우리가 마시자마자 즉각적으로 혈관을 타고 장기에 가서 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생성이 되고 제가 지금 여기 서서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 부산 연산동에 오셔서 여기 앉아 계시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것도 다 영양소들이 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PM이 진짜 엄청난 제품이구나. 어떻게 이거를 아무런 회사에서도 지용성을 수용화시키는 기술력이 없었는데 PM은 그걸 만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효과를 주고 간에 부담 없이 건강을 돌려주는 데에 굉장히 큰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 이거를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이 먹어야 하나요? 이 질문을 받으면 저는 사실 안 떠오를 것 같아요. 대사증후군 없으신 분도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 또한 대사증후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자도 피곤해요. 매일매일 피곤하고 내가 정말 맨날 깨끗한 음식 먹고 맨날 좋은 음식들 먹고 맨날 야채 과일도 신선하게 먹고 하는 거 아니라면 모두 다 드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그전 강의에서는 뭐 탑쉐이크는 이런 분들이 드셔야 되고요. 디드링크는 이런 분들이 드셔야 돼요 라고 많이 정리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이번 강의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거는 모든 분들이 드셔야 된다.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 살고 있다면 모든 분들이 이거를 드셔야 된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고요. 탑쉐이크와 디드링크는 다이어트 식품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몸의 기능을 되돌려주는 건강 기능 식품이다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더라고요. 디드링크는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탑쉐이크는 지방 요소 그리고 식욕을 아까 정상적으로 조절을 시켜준다고 했죠. 정상적인 몸으로 되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살이 안 찌는 시스템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 그 무엇도 이유 없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제가 초반에 3쪽만으로도 너무 강력한데 왜 탑쉐이크와 디드링크를 출시를 했을까? 그 궁금증이 여기서 풀렸어요. 우리가 대사증후군 아까 뭐 때문에 생긴다고 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위주의 식사. 근데 우리는 이 3종 세트를 통해서 비타민, 미네랄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양질 좋은 굉장히 프리미엄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대사증후군을 또 예방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은 이런 영양소들이 간으로 다 총집합을 해서 간에서 굉장히 많은 독소 배출과 그리고 에너지 공급 그리고 혈액을 맑게 정화시켜주는 과정들 간에서 했죠. 그리고 탑쉐이크는 지방이 있으시거나 그리고 내가 뭔가 이 조금 디테일하게 내 몸 건강을 관리하고 싶다. 내장 지방 없으신 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디테일하게 관리하고 싶다. 그럼 지방을 빠르게 태워주고 그리고 식욕 조절이 안 된다는 거는 이미 대사가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좀 더 기능성으로 더 초점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탑쉐이크는 그런 대사들을 다 원활하게 해주면서 내 몸 그 식욕을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주는 이 5가지죠. 이건 한 세트로 보고 이렇게 저는 3종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처음에는 디드링크는 저는 무조건 드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디드링크 우리 간이 잘 돼야 이게 영양소나 이런 것들도 더 건강하게 잘 그 에너지가 공급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우리 몸은 지금 간은 굉장히 비상사태일 거예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일 오후 2시에 디드링크 오픈 되잖아요. 안 드셔보신 분들, 그리고 그 전에 드셔보신 분들도 드세요. 많이 디드링크. 그리고 팝쉐이크. 이거는 6월에 출시가 되는데 지금 6월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우리 아까 대사증후군, 내장지방의 무서움 너무 많이 봤죠? 봤을 때 내 주변에 있지 않나요? 그러신 분들?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 너무 많죠. 건강 안 좋으신 분들 너무 많죠. 그런 분들이랑 함께 건강을 챙겨보세요. 건강을 선물하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거든요. 막 이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건강해지려고 추천을 해봐라. 그분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추천 한번 해보세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나는 파는 거 잘 못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해. 파는 게 아니라 그분의 건강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이분한테 건강이라는 굉장히 큰 선물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나의 이 관점이 확 달라지거든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도 진짜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먹어야 된다.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 먹어야 된다라고 이게 완전 박혔어요. 그런 것처럼 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한테 건강해지면서 그 사람이 달라질, 그 사람이 얻게 될 삶의 질,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거를 초점에 맞춰서 그분께 추천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3종 세트 말고도 굉장히 다른 것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이유 없이 만들어지지 않은 제품들로 심플하게 성공할 수 있는 독일 PM 사업을 대해서 이제 저는 다음 강사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오늘 탑쉐이크와 디드링크 강의, 제가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버벅거리고 많이 좀 이렇게 정보가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삶을 열심히 응원하면서 이거 강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좀 많은 도움 되셨나요? 네. 네, 저도 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보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친동생이거든요. 이제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제 친동생이에요. 그래서 항상 늘 이제 친언니가 바라봤을 때는 좀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날날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강사님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너무 필요한 내용들이었고 저도 빠져들시 들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정보를 나만 듣지 말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 나눠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제품력을 가진 회사는 어떤 회사이고, 그리고 내가 이런 아이템으로 인해서 어떤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